내용은 설득 전략 분석하면 듣기, 듣기야 듣기. 자, 그러면 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여기부터 할게. 자, 다음은 이슬이하고 하늘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봐봐.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이슬이하고 하늘이가 골목길에서 무단 투기 금지를 하는 경고문을 보게 됐대. 무단 투기하면 안 된다고 금지문을 봤단 말이야. 근데 봐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당신의 소중한 양심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지. 이거는 일단 딱 보는 순간 경고문이 어때? 좀 뭐랄까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오른쪽 거는 아니 왼쪽 거는 과태료가 비싸도 안 걸리면 되겠네. 적발만 안 되면 과태료 안 내니까 버릴 수도 있겠어.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고 양심이라고 했어. 양심. 그러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어? 당연히 오른쪽에 설득력이 있겠지. 그지? 오른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경고문이 설득력이 있다, 설득력이 없다. 이거는 그 경고문을 읽는 사람에게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지. 이거는 협박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지? 그렇다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왼쪽은 과태료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뭔가 벌을 치러야 된다. 이런 경고문이고, 오른쪽은 있잖아.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버리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스스로. 그러니까 울림이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달리 했을 때 효과는 달라진다. 자, 그러면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말장난처럼 되어 있는데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자,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힘을 빼면 힘이 생긴대. 힘을 빼는데 어떻게 힘이 생겨? 이런 걸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지. 역설적 표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의미를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게 역설적 표현이야. 자, 여기는 김하나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는 거야. 강연.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설득이지. 설득. 여기서는 설득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 처음부터 어떤 내용인지 이 강연 내용을 확인해 보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구를 중계를 곧잘 보는 편인데요. 이 도입부에 이게 처음 부분이거든. 처음 부분에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야. 자, 강연자가 있지. 그 다음에 강연을 듣는 청자들이 있어. 이 둘 사이는 사실은 친밀감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는 너네들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공통의 관심사를 질문했어. 형식은 질문이야. 그러면서 이 청자들이 강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야. 집중. 효과는 뭐라고? 집중. 자, 그래서 질문하면 이렇게 돼.
자, 어떤 형식이냐? 질문의 형식이고요. 효과는 어떻지요? 청자들 집중하게 만든다. 듣는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시작하는 부분에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과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어.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 중계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베어스 팀의 경기였어요. 그 당시에 투수는 이현승 선수였고 포수는 양의지 선수였어요. 베어스 팀이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양의지 포수가 타임을 잠깐 요청하더니 이현승 투수한테로 다가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어스 팀이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게 지금 점수를 주거나 경기가 질 위기에 몰렸다라는 뜻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투수 특히 이현승 선수의 힘든 상황이야 지금. 이겨내야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그때 포수 양의지가 가가지고 타임하더니 투수한테 갔어요. 보통 그럴 때 작전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보통 하는 거야. 그런데 양의지 선수는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현승 투수가 글러브를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피시국권은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막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교환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위기 상황,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양희 선수가 얘기하니까 글러브를 쥐고 쫙 쥐어박는 신용. 자, 봐봐. 약간 쥐어박는 신용을 하더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비언어적 표현. 말이 아니라 행동이겠지. 행동, 제스처 이런 걸 갖고 의사 전달을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비언어하면 행동, 표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동작 이런 걸 가지고 의사 전달을 하는 거야. 투수가 포수한테 그렇게 하는 행동이지.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경기는 진행되었죠. 그 당시에 스포츠 해설자가 방금 양의지 포수가 뭐라고 한 걸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중계를 보는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없었고 베어스 팀은 위기 상황을 잘 넘겼어요. 이현승 투수가 공을 잘 던졌던 거겠죠. 자, 승리 투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현승 투수가 결국 되었고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이현승 투수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8회에 양의지 포수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현승 투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거 있죠? 이걸 언더셔츠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속에 입는 거, 유니폼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이현승 투수가 두 겹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양의지 포수가 그 절체절명에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상황에 위기 순간에 다가와서 했다는 말이 형 이거 두 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승 투수는 무슨 실없는 소리야 이렇게 싶으니까 야 너 빨리 다시 들어가 이렇게 돼서 헤어진 거죠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아주 위기 상황에 지금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 농담. 제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인데 농담을 하고 있는 거야. 농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혹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까봐 포수가 이 상황에 농담을 한 거야. 그러면 이현승 투수는 어떻게 돼?
무슨 실없는 소리야. 갑자기 맥이 풀리면서 긴장이 풀어진단 말이야. 이게 양의지 포수가 이현승 투수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란 말이야. 긴장감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니까 그걸 풀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언더셔츠를 2개 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상대방, 그러니까 이현승 투수는 긴장이 확 풀리면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기 대처에 임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양의지 포수가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형, 긴장 풀어. 힘을 빼. 이게, 형, 나이 들어서 추워. 뭐 이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게 원래 의미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원래 의미는, 저 농담은 그냥 하는 얘기였고, 실제로 농담의 의미는, 형 너무 긴장해서 긴장하면 잘 안 되니까 긴장을 좀 풀어. 그 얘기를 저렇게 실없는 소리로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자기 실력을 발휘했겠지. 보통 사람들이면 이럴 때 뭐라고 할까요? 형,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모두 형만 쳐다보고 있어. 이번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잘 던져야 해. 힘내.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더 재촉하거나 더 긴장감이 들 만큼 아주 진지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양의지 포수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지. 그지? 지금 결국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양의지 포수는 절체절명의 위순간에 이현승 투수에게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농담이라는 게 결국 실력을 발휘하고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긴장할 때 이렇게 실없는 농담 같은 걸 하면서 긴장을 풀고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지, 그지? 내용이 어렵잖아. 힘들 때 힘을 빼면 오히려 힘이 생긴다. 여기서 힘을 뺀다는 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면 힘이 생긴다.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또 추진력, 원동력,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 강연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 강연은 지금 얘기했듯이 강연은 이 글의 종류가 되는 거야. 강연. 자, 강연을 듣고 났더니 우리는 뭔가 깨달았어요. 교훈을 얻었어. 배웠어. 오히려 힘이 들면, 긴장하면 긴장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는 이제 야구, 프로야구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교훈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다. 힘을 빼는 거.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뺐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좋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알았지? 그지?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는 말 같아. 이런 걸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판단할 수 있어. 이거를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들어봐. 프로야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야. 인생에서도 너무 힘을 다해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살면서 어려울 때는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그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해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뭐냐면, 이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난다. 시험에 나올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투리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사투리. 자, 사투리 한번 찾아볼까?
여기는 지금 사투리가 안 나왔는데 왜 사투리라고 나오지? 뒤에 이어지는 게 사투리네요. 아, 그러냐? 잠깐만. 그러면 양의지 얘기 빼고 이어지는 게 만닿고 이거? 만닿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어지는 내용이 221쪽. 뒤에 나오지? 228쪽. 그렇지, 여기 나왔네. 자, 이게 이제, 자, 선생님 봐봐. 이게 핵심이야. 뭐냐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죠. 자, 위에 힘을 빼면,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이 설득 전략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보자.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설득 전략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설득 전략 세 가지. 만닫고라고 나온 뭐 이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이건 빼고요. 자, 설득 전략 세 가지. 위에 먼저 이성적 설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적 설득. 이거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 근데 이미 다 배웠지요. 연역이나 귀납 같은 논증 방법. 귀납에는 또 유추라는 것도 있었어. 이럴 때 객관적인 근거, 이성적 설득에 필요한 것은 이런 논증 방법 말고 객관적 수치가 나온 자료, 그 다음에 경험, 다른 사람의 말 등을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자, 이성적 설득, 얘는 논리적인 논증 방법이나 객관적 수치가 나온 통계 자료나 자신의 경험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자신의 경험인데 일반적인 거야. 알았니? 일반적. 다른 말로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경험하거나 누구나 다 여기 말하는 사람의 경험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것들이 경험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말 중에 다른 사람이 중요하죠. 이 다른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도 좋고 훌륭한 사람도 좋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도 좋고 전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위인 같은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의 말이면 더 좋다는 거야.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보다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 뭐 공자님이 뭐 어쩌고 이러면은 소크라테스가 어쩌고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다. 알았어? 그래서 이성적 설득 요거 좀 잘 알아두고요. 두 번째 감성적 설득 말 그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그러면 막 마음속에 듣는 사람이 떨림이 있지. 자, 첫 번째 유머를 사용해서 즐거움을 주거나 공포심을 자극하여 문제를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웃긴 얘기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야. 두 번째는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이건 나쁜 거지만 문제점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듣는 이의 욕망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설득력을 말한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즐거움, 공포심, 욕망, 동정심, 감정 모두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감성적 설득이라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 세 번째야.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전하는 말에 신뢰를 주는 전략이다. 말하는 이의 전문성, 도덕성, 사회성 등을 바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이런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는 믿을 수가 있어. 성실한 사람이 성실에 대해서 강조하면 신뢰가 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의 중요성을 말하면 믿을 수 있어. 이런 거. 이게 인성이란 말이야. 알겠지? 인성적 설득이 세 번째다. 여기 이거 암기해도 전문성, 도덕성,
사회성,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인성적 설득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설득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요걸 첫 번째 이성적 설득, 두 번째 감성적 설득, 세 번째 인성적 설득, 이 세 가지 종류를 기억하고 각각 어떤 것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됐는지를 또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만다꼬 얘기가 없어서 선생님이 만다꼬 얘기를 잠깐 이야기해주고 넘어갈게. 만다꼬, 자, 만다꼬 얘기, 여기 나와 있는 만다꼬. 이거 사투리잖아, 그지? 뭐 하려고, 이런 뜻이야. 뭐 하려고. 사투리. 그래서 뭐 하려고? 뭐 이런 거야, 알았어? 그 만다꼬의 내용은 가훈이 만다꼬라 그랬지, 그지? 가훈, 만다꼬. 예를 들면, 자, 남을 의식하는 행동. 남을 의식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쟤는 왜 너 남을 의식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네?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만다꼬를 떠올리는 거야. 알았니? 됐어? 남을 의식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옆집은 차를 샀는데 누구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내용들이라고. 그래서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거를 생각하면 의식하면 그래서 만다꼬 뭐 하려고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만다꼬의 내용 중에 인생에 관한 얘기가 나와. 여기 나오는구나. 인생은 뭐하고 유사하다? 마라톤. 자, 이렇게 비슷한 걸 얘기하는 걸 논중에서 뭐라 그러지? 유추라고 하죠. 그지?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은 장거리잖아. 그지? 인생도 1년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몇십 년, 길게는 막 100년까지 사는 사람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아주 먼 거리를 뛰는 마라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주 길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요. 막 달리다가 진짜 숨이 차서 더 이상 뛰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쉼표다. 쉼표가 뭐야? 잠깐 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 쉼표가 과연 뭘까요? 그러면 아까 나왔던 힘을 줄 때는 주고 또 지치고 힘이 완전히 힘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힘을 뺄 때야.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잠시 쉬자. 이게 쉬자가 빼자야, 빼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요 내용하고 동일한 게 앞에서 나온 대로 앞에 내용과 동일한 게 뭐냐면 만다꼬란 말이야. 뭐 하려고 계속 힘든데 지치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 뛰냐고.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금방 갈 길은 아니니까 먼 길이니까 쉴 때는 좀 쉬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라.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만다꼬를 한번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강연이 이어진 거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 강연 나온 거 두 가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여기 지금 인성적 설득. 이거는 뒷부분이네. 앞부분으로 가볼게. 자, 봅시다. 여기 있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자, 강연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하기에 목적을 한번 파악해보자. 목적.
자, 제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힘들 때 힘을 빼면, 그치,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이게 제목이잖아. 역설적 표현이라고 그랬지. 위기 상황에 포수 양의지 선수가 실없는 농담을 했는데 긴장하지 마. 너무 긴장했잖아. 그 덕분에 투수가 던질 힘이 생기고 힘을 빼고 잘 경기를 치러서 결국 위기 상황을 극복한 내용이 강연의 첫 번째란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제목 이것처럼 가운처럼 만닫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만닫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만닫고 이렇게 하면서 뭐야? 그렇지. 불필요한 힘을 빼라. 힘을 거두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닫고라는 가운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 때 혹은 너무 뭐랄까 다 소진했어. 전부 다 에너지가 떨어졌어. 너무 힘겨워. 그럴 때는 쉬는 타임이니까 만닫고를 떠올리면서 쉰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강연 나왔네. 강연.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 응?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해. 내가 뭘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 누가 차를 샀어. 혹은 내가 차를 샀어.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차를 사면 막 질투, 시기, 부러움 막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차를 사면서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또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 이럴 때 뭘 떠올리냐고? 만닫고. 뭐 하려고 그래? 라고 떠올리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뛰어가는 마라톤이 나왔네. 마라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마라톤 유사한 거다. 됐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거야. 됐죠? 마라톤처럼 막 달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요. 쉴 때는 좀 쉬고요. 힘을 뺄 때는 빼고요. 지치고 힘들면 마치 쉼표를 찍는 것처럼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음악으로 말하면 음악에서 계속 음악이 아주 세게 막 가는 게 아니고 약하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강박, 강한 박자, 약박, 약한 박자. 됐지? 그 다음에 음표도 있고요. 쉼표도 있고요. 다 하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 힘을 낼 때는 힘을 내겠지만 줄 때는 주겠지만 뺄 때는 좀 빼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강연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결국 얘기하고 싶은 인생,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야. 똑같아. 힘을 줄 때 주고 힘을 뺄 때는 당연히 빼야 한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베스트로 계속 노력하고 베스트로 온 힘을 다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길기 때문에 힘을 줄 때는 주지만 뺄 때는 빼라. 이게 첫 번째 강연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돼. 하지만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뭔데요? 자, 여기는 남의 눈이야.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를 성찰하자. 이게 두 번째 강연의 목적에 해당된다. 알았니?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강연의 목적은 아까 설득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설득하냐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같이 매시간
막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쳐서 쓰러질 테니까 인생은 마라톤처럼 긴 거니까 뺄 때는 좀 빼세요라고 설득하는 거고, 두 번째,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게 강연 말하기의 목적이다. 설득의 내용은 그거에 해당된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2번, 3번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에 대한 이야기. 설득의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야구 경기. 뭐 했어 이건? 실없는 농담. 실없는 농담. 실없는 농담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알았니? 긍정적. 설득에 사용된 거. 그다음에 만다꼬, 이거는 이제 만다꼬를 떠올리면서 긴장을 풀고, 마라톤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음료를 마실 때도 있지만 또 쉴 때도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지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음악에서는 뭘까? 아까 이제 강, 약, 박, 강박, 약박, 음표, 쉼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 생각하고, 인생은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말하는 이는 자신의 간접적, 직접적 경험을, 자, 여기서 경험이 뭐죠? 이런 거야. TV에서 프로야구 본 경험, 그 상황을 본 경험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근거가 되고요. 경험이라면 뭐랬어? 이성적 설득이다. 그다음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주장을 이끌어낸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실, 자신의 주장, 이게 결과야. 알았니? 다양하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최소한 세 가지, 네 가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례를 통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렸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걸 귀납이라고 하죠.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볼까? 이 강연의 말하기. 감성적 설득 전략. 자, 감성적. 첫 번째 감성적 설득.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자,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저도 당신들처럼 야구 중계를 곧잘 보는 편이에요. 당신들도 그렇군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친하게 다가가려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나 하는 거 너네들도 하지, 너네들 하는 거 나도 해. 그러니까 너네들하고 나는 뜻이 맞아. 가까워. 비슷해. 이렇게 해야지. 비슷한 사람 말을 듣는 거란 말이야. 만닫고 쇠 빠지게, 이런 걸 번역하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샀어? 이거는 재미있게 사투리를 활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력을 높인 거지. 갑자기 저 사람이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지? 자, 이를테면 강연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거 잘해야 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는 자신이 강연에 참여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직하게 고백했어. 그러면 동정심을 일으킨다. 저 사람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평소에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에 정색하고 들이대면 표정이 굳죠. 결혼식 같은데 신랑 신부 하객 올라오세요. 카메라 보세요. 자, 밀착하시고 다시 보도 어깨 웃으세요. 하나, 둘, 찰칵. 그러면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나. 막 떨려. 이건 어색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그렇죠, 한 번나 겪었을 경험에 해당된다. 공감대가 형성된대. 아, 나 그런 적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그러네. 뭐 이런 거야, 알았니? 요것도 맥락을 이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어? 자신의 도덕성, 정직성,
인간성 이런 걸 바탕으로 설득하는 거 알았지?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볼까? 카피라이터 출신. 바로 이게 직업성이야, 직업성. 직업성. 그리고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스스로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자, 선생님, 카피라이터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광고, 문구, 상품, 문구 이런 거 작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욕망을 주입시키는 거야, 욕망. 사고자 하는 욕망. 혹은 공익적인 문구를 작성할 때는 예를 들면 양심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아까 쓰레기잖아. 그런 카피를 쓰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버리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카피라이터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런 차를 몰아라, 이런 코트를 입어라, 이런 집에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는 이게 바로 욕망이죠. 욕망. 강렬한 욕망. 그게 스스로만의 욕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스스로의 로만의 욕망이면, 자,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야, 나 저 코트를 입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코트를 보고, 코트는 당신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줄 거예요 라는 카피 문구를 보고, 저 코트를 입으면 멋지겠구나,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욕망을. 그러니까 혼자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카피라이터는 그 욕망을 갖게 만드는 문구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다꼬를 새겨보기를 권합니다. 만다꼬. 그거 사서 뭐 하려고? 옆집 사람이 입어서? 친구가 입어서? 친구가 차를 타니까? 그래서 사서 뭐 하려고? 뭔가 굉장히 갖고 싶을 때 만다꼬. 뭐 하려고? 만다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진짜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 저 같은 카피라이터가 만든 욕망을 부추기는 기술에 휘둘려서 잠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 수도 있죠. 자, 여기 인성적 설득에 해당된 부분. 자, 아까 얘기했던 직업성, 혹은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주입하는 기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업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야. 요것이 인성적 설득의 근거가 된단 말이야. 이 사람 잘 봐봐. 이 사람이 설득하는 건 뭐냐면 욕망, 갖고자 하는 욕망,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이 있잖아. 그게 쓸데없는 거다. 유혹에 넘어간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그냥 와가지고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없애라 그러면 안 믿지. 설득이 안 되지. 근데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이 자동차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생기게 만드는 문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스스로 욕망이 생긴 게 아니라 나 같은 전문적인 기술자에게 유혹을 당한 거야. 넘어간 거야. 내 카피 문구에 당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래, 맞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상품을 보거나 상품의 문구를 보니까 갑자기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저 사람 말이 맞아. 이게 설득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 동원한 게 뭐냐면 직업성과 그 직업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가 카피라이터라서 이걸 가지고 설득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예 됐고요. 자, 이런 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함께 하도록 해. 알았지? 자,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아니, 타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 차를 바꾸고, 이거는 특수한 사례가 아닐까? 지금 둘이 하는 얘기는 그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론은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을 의식한다는 말 타당하지 않다. 남을 의식해서 차를 바꾼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거로서 부족하다.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이건 X라고 하는 거 알아니? 특수하다. 특수해. 이 특수한 건 뭐야? 흔한 게 아니란 뜻이 알아니? 그래서 여기서는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고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 이 말은 타당성이 없다. 근거가 뭔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차를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알았어? 그러면 이걸 타당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 라는 걸 구체적인 자료도 있고요. 근거 중에 사례라든지 아니면 통계 자료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타당성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수치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지만 그 근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은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 알겠지? 이거 이해는 또 없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또 나왔으니까 진짜 마무리.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요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특히 어떤 설득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인성적인지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찾아내야 돼. 논리적, 이성적 방법. 듣는 이의 욕망과 분노.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듣는 이야. 자긍심, 동정심, 감정에 호소하는 거. 말하는 이의 사람됨을 바탕으로. 그래서 듣는 이가 말하는 이와의 그의 주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게 인성적 설득이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듣는 이의 욕망, 말하는 이의 욕망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제목,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 요거 이제 핵심이야. 첫 번째 뭐야? 말하는 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 설득이냐, 충고냐, 설명이냐, 이런 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적 이해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이해하고 타당성에 판단하며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거 같은 경우가 이게 올바른 근거냐 제대로 된 근거냐 이런 걸 따져가는 거 비판적으로 듣는 거야. 타당성은 옳으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설득 전략을 이해하고 여기서 아까 했던 거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랬더니 야 차를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바꾸는 사람은 특수한 사례니까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타당성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남의 눈을 의식한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긴 좀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수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러네, 맞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 의식한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 다음 광고에 쓰인 설득 전략을 파악하고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어린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이게 모든이 뭐야? 시기에 세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초점이지, 그지? 걔네들한테도 배움의 기회를 줍시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나온 애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유니세프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돕습니다. 15,000원이면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연필 500자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연필은 뭐해? 공부해요. 배움의 기회를 갖겠네요. 그 다음에 3만 원을 내시면 어린이 40명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상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15,000원 하면 이렇고요. 3만 원 하면 이렇대. 그러면 설득 전략을 파악해보고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자, 선생님 봐봐. 이 광고는 당연히 목적이 뭐냐면 처음에 나왔잖아. 모든 어린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 즉 후원하자, 아니면 이게 다른 말로 기부하자, 뭐 이런 거야. 그것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는 거지. 설득. 자, 이걸 보면서 배움의 기회를 얻게 후원을 해주세요. 기부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럼 광고에 쓰인 설득 전략 잘 봐봐. 첫 번째, 이성적 설득. 이 쓰였죠. 이성적 설득.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숫자. 뭔데? 15,000원, 3만원 이런 걸 제시해가지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를 얘기했어. 그래, 15,000원이면 이만큼 도와주고 3만원이면 이렇게 더 큰 돈이니까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성적 설득이고, 여기서 핵심은 구체적인 숫자란 말이야. 두 번째 설득, 감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을 설득 전략으로 찾고 있다. 그 감성적 설득은 뭐냐면 바로 소녀의 얼굴이죠. 자, 소녀의 얼굴인데 잘 보세요. 요거 봐요. 연필 있네. 그러면 후원을 하면, 어떤 사람이 15,000원을 후원하면 이렇게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구나. 이 소녀처럼. 그러면 이 소녀의 밝은 얼굴, 환한 얼굴, 뭐 웃는 얼굴, 웃는 얼굴에 마음이 끌려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설득 전략이야. 자, 그러면 이거 설득 전략으로서 타당하다고 볼까? 타당하죠. 왜 타당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00원, 3만원. 자, 이 돈의 가치보다 가치는 크지 않아. 근데 이렇게 후원한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걸 갖다 설득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얘기한 거야. 아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당한 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타당이라면 두 번째 타당한 건 아까도 얘기했는데, 웃는 소녀의 얼굴, 이 감정을 자극하여 후원으로, 자극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감성적 설득이니까 설득하게 되고 후원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의 자극이다. 보는 이해.
보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후원에 이르게 하는 거니까 타당하다. 두 번째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는 타당하다. 첫 번째, 적은 돈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돈은 크지 않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설득이 효과적이고, 두 번째, 웃는 소녀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이는 감정이 자극돼. 아, 기뻐하는구나. 나도 기뻐. 설득돼서 후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설득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그래, 그럴듯해, 옳은 것 같아, 타당해. 그래서 타당하다고 이야기한 거야. 타당한 이유 두 가지도 알려줬어. 자, 이번에는 말하기 먹죠. 용돈 얘기 한번 해볼까? 마지막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엄마 아빠 저 용돈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용돈을 올려달라는 얘기네. 엄마 아빠를 설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즘 날이 더워져서 뉴스에서도 그렇고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다고 하잖아요. 학교 갈 때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버스비가 필요해요. 두 번째, 공부할 때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쓴대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배고플 때 간식을 사 먹어야 하죠. 비유적으로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요즘 오빠 대학교 학비에 돈이 많이 드는 걸 알고 있는데, 야, 제일 넘어가기 쉬운 설득이다. 그죠? 엄마 아빠가 저희를 잘 챙겨주시냐, 애쓰는 것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용돈 아끼고 건강도 생각해서 군것질을 줄이고 웬만하면 밥도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빨래나 청소, 설거지 같은 집안일도 돕고 있고요. 이렇게 착한 딸의 용돈을 이번 달부터 올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올려주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사랑해요 엄마 아빠. 자, 여기는 지금 부모님한테 용돈 올려달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왔어. 자,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날이 더운데 걸어다니 힘이 들대. 날이 더워, 기온이 30도야. 그러면 당연히 걸어다니면 힘들지요. 누구나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엄마 아빠도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에 설득을 당한 이유는 이성적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성적 설득. 두 번째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 착한 딸.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용돈도 아끼고요. 자, 그래서 늘 감사하고 용돈도 아끼고 있고요. 그리고 군것질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 빨래 같은 거 집안일을 엄마 아빠를 돕는 착한 딸이잖아. 이거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흔드는 거지.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감성적 설득이라고 해야지.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만, 요건 빼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용돈을 아끼고 군것질을 줄이고, 이거는 바른 생활이잖아. 그치? 도덕성, 정직성, 내가 협조하고요, 착하게 일도 하고요.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넣었는데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은 모두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엄마 아빠를 돕고 있고요, 난 이렇게 훌륭한 딸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인성적 설득이라고 그래야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조심해야 돼. 알았냐? 착한 딸이에요. 다시 빨리. 착한 딸이지 않을, 착한 딸 맞죠? 사랑해요. 이런 것들 엄마 아빠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용돈도 아끼고 군것질도 줄이고 바른생활, 밥도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청소 빨래 이런 거 집안일 돕고요. 이렇게 나는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지요. 왜? 정직한 사람 말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해라 그러면 믿잖아. 성실한 사람이 성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잖아. 나 이렇게 바르게 생활했잖아요. 돈도 아끼고 용돈도 아끼고. 용돈도 아끼는 사람한테 용돈을 올려준다고 마구 쓸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아낄 거예요. 이런 게 인성적 설득이라고. 알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이 여학생의 전략이 세 가지가 있다. 날이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지치고 용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성적 설득. 두 번째, 저는 엄마 아빠의 착한 딸이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용돈 올려달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올려줘야지. 지치고 힘든 이성적 설득을 하면 야 지치고 힘들면 안 되지. 나도 그런데 그럼 올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참 생활을 바르게 하네. 문제를 안 일으키네. 그 다음에 용돈도 아껴 쓰는 훌륭한 친구네. 그러면 용돈을 올려줘도 아껴 쓸 거잖아. 그럼 그게 인성적 설득이라고. 여기 설득이 세 가지 있으니까 설득 전략 잘 파악하기로 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정리하도록 해. 알겠지? 자, 그 다음 거는 뭐 됐어. 여기는 문제로 확인해 볼게. 자, 여기까지.